올해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맨홀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황화수소 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로 추정된다 해에. 황화수소, 우째 귀에 익은 이름이지야. 이거는 우리 곁에 늘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바로 6년 전에 부산 밀락동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가 여고생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요즘 전국 곳곳에서 질식 사고가 일어나는 중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 오늘은 황화수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락 합니다. 네, 부산 환경운동연합 노현석 협동사무처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산에서도 6년 전에 조금의 아침에 말씀대로 이 수영구 밀락동 한 공중 화장실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부산 바닷가 간이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면 황화수소 누출 조심하라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황화수소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부산의 바닷가 간이 화장실이나 공중 화장실에는 이제 황화수소 주의라는 이제 경고문을 손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황화수소는 이제 색이 없는 이제 무색의 기체이고 단백질이 분해될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달걀 썩는 냄새로 이제 인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체가 공기보다 무겁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는 아래쪽 공간에 이제 고여서 축적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중 화장실이나 하수구, 정화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데 이게 더 심각한 건 일정 농도를 넘으면 냄새를 맡는 감각이 이제 둔해지면서 우리 스스로도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인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건지 이거를 마시자마자 정신을 잃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매우 빠르고 이제 치명적인데요. 낮은 농도에서는 이제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지만 고농도에서는 이제 한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이제 신경계가 마비돼서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6년 전에 밀락동 사고처럼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쓰러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고농도의 노출은 단기간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황화수소라는 게 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경고문에도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곧바로 빠져나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징후가 나타날 때 황화수소 누출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누출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신호가 이제 달걀 썩은 냄새. 이런 게 이제 자극적인 게 있고 또 눈이나 목에 자극이 온다거나 네. 두통, 메스꺼움 등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농도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감각기관이 둔해지니까 냄새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쉬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늦으니까 그래서 경고문에서는 냄새가 나면 즉시 벗어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근데 화장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안일하게 넘길 게 아니라 곧바로 공중 화장실에서 뛰어나가야 되는 거지요. 네네, 맞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이제 하지 말고 그 현장을 즉시 빠져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황화수소가 이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쪽 공간에 고여 있어서 웅크리거나 다시 들어가는 행동은 이제 매우 위험하고 안전하게 이제 그 현장을 벗어나고 119에 신고해서 다른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알려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러면 일단 무조건 빠져나가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부산과 가까운 대구 달성군에서도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 3분이 이 황화수소를 흡입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황화수소라는 게 어떤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화조, 앞서 예시는 이제 정화조라든지 하수관 같은 시설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례인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저류조, 네. 그 빗물을 저장하는 장소죠. 여기서 이제 청소 작업 중에 노동자 3분이 이제 황화수소를 흡입해 사망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네. 정화조, 하수구, 우수관, 저류조처럼 이제 유기물이 분해될 수 있는 공간들은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시설 구조가 이제 밀폐형일수록 그리고 환기가 부족할수록 고농도로 추적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이 주택 화장실이나 우수관도 황화수소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배수관이라든지
정화조와 연결된 배관 문제가 있을 때 네. 황화수소가 역류하는 사례가 이제 더러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리가 미흡하거나 노후된 시설일수록 이게 뭐 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네. 정기적인 점검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다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6년 전에 발생했던 수영구 밀락동 회센터 공중 화장실 황화수소 노출 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인재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밀락동 회센터 공중 화장실 사고가 인재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관리 부실 때문이거든요. 사전에 이제 악취가 심해서 두통이 난다라는 이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를 제대로 이제 개선하지 않았고요. 수영구청이라든지 그 관리를 하고 있는 회센터 쪽에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고 또 고장난 공기 공급기도 이제 수리 없이 방치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음에도 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네. 안전 조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황화수소가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책임이 이제 인정됐기 때문에 인재로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예. 당시에 부산 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 전역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사고 당시에 저희는 이제 논평을 통해서 광안리 해운대를 비롯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들을 비롯한 모든 이제 전체 공중 화장실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경고문을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정화조 배수 시설의 이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또 누출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개선하고 환기 가스 감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주체의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이제 실질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부산시는 유해가스가 이제 응축되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이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이제 확립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사고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일부 점검 강화나 이제 경고문 부착 같은 이제 가시적인 변화가 있긴 했었지만 네. 여전히 이제 관리 사각지대는 저희가 있어 보이는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바닷가의 간이 화장실 같은 곳은 이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네. 이제 사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예. 또 독성가스 관리 기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됐다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관련돼서 이제 제도 개선도 좀 아직 미흡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독성물질 관리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고 사무처장님, 보통 이 황화수소 관련 사고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엔 안전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춥다는 이유로 환기에 소홀할 수도 있고요.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황화수소 사고는 이제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겨울에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춥다 보니까 이제 환기를 줄이게 되고 또 정화조 배수구 점검을 또 미루기가 이제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꼴이 되는데요. 공중 화장실이나 지하 공간처럼 이제 밀폐된 구조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독성가스가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시민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달걀 썩은 냄새라든지 두통, 메스꺼움 같은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예. 그 현장을 즉시 벗어나서 신고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황화수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성물질 노출과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내 환기입니다.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네. 춥다 하더라도 이제 잠깐씩 환기하는 이제 습관이 필요하고요.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피하고 위험한 환경은 신고해 주시는 것이 또 다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 될 테고요. 저희도 이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현장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환경운동연합 노현석 협동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